나 나에게 또 이렇게 이런 부분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전반적인 거 그렇게 이렇게 질문 받고 제가 대답하고 그런 시간을 좀 한 30분 잠깐 가질게요. 네, 마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분 혹시 손 들고 아니면 카톡으로 남겨주신 분 있나요? 일단 여기 질문 하나 먼저 들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전 예배 메시지 중에 미국 현장에서 한 명을 전도하는 것도 사실 힘들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실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나 핍박이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몇 나라에서는 복음을 받고 전도자가 된 이 현지인 제자들의 간증이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과 다르게 강대국에서의 선교의 상황 또 어려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알고 싶고 또 충만교회가 이곳에서 미국 선교 현장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에 자유롭잖아요, 그죠?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프리 스피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게 미국 현장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왜 복음 전하기가 힘들까? 제자 찾아 세우기가 힘들까?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타락하죠. 나태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너무 잘 살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스도만 빼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니들을 못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기가 되게 힘들고 안 들어요. 복음을. 근데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했을 때는 어려우니까 어렵고 힘들면 매달려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본성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리핀에서 사역했을 때는 진짜 이렇게 갈급하고 말씀을 이렇게 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딜 가도 많이 모여요. 미국은 안 모여요. 일단 안 모여요. 이렇게 모집하려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는 것이 뭐냐면 그 대학 현장을 가요. 대학 현장에는 237이 와 있거든요. 어쩐 종족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대학을 순회 캠프를 해요. 계속. 그러면서 현장에서 근데 거기서 또 백인들은 잘 메시지 안 듣죠. 일단 백인들은요 우월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네가 월등하다는 거. 생김새부터 다르잖아요. 금빛 머리에다가 눈에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학 전도 캠프를 가도 제일 복음을 접하기가 쉬운 사람이 흑인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 복음 전하기 되게 좋거든요. 미국 현장에서도 복음 전하기고 접근하고 메시지 하기가 제일 좋은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중남미. 중남미는 밭이에요. 그냥 거기는 그냥 깔려 있어요. 가기만 하면 돼요.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달라요. 우리가 많은 사람 생각할 때 자유롭고 그래서 더 복음 전하기 쉬운데 왜 그럴까? 근데 그런 부분이 달라요. 여러분들 잘 살아봐요. 2부까지 여기 앉아 계세요? 여러분 잘 나갔으면 여기 앉아 계시냐고. 그죠? 안 앉아 있어요. 저부터라도 여기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자꾸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있지. 잘 나가고 뭐 대박 터졌다, 뭐 로또 여러분들 로또 맞았다. 여기 앉아 있겠어요? 아니죠. 그런 의미로 영적인 실제를 보시면 되고 또 영적으로 되게 강하고 미국이 그죠? 고도한 전력으로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다 기꽂고 있어요. 한국도 거의 그렇더라고요. 안 들어요. 아이들은요 미국이 천국이에요. 공부도 한국처럼 힘들지 않아요. 좀 적성화 맞으면 미국에서 애들 안 올라 그래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거의 대다수가 그 정도로 미국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야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니드가 없어요. 배가 고파야 밥을 먹죠. 다 있어요. 미국은 하나만 없죠. 그리스도 하나. 근데 서서히 무너지는데 느낌이 없는 거죠. 한꺼번에 확 이렇게 넘어지면 알 텐데. 근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입 빠진 호랑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었잖아요. 미국은요 코로나 때 완전 혼돈이었었어요. 나라는 큰데 이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다 이렇게 거기는 다 각자가 돼 있기 때문에 주마다 다 들리고 한국 사람은 뭐 물어보죠. 하나를 물어봤는데 세 가지 네 가지 대답을 해줘요. 아시죠? 하나만 물어봤는데 세 가지 네 가지 내가 원하지 않은 답까지 다 줘요.
미국 사람은 하나 물어보면요, 몰라요. 모른다 그래요. 그건 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인데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이 의식 구조 이게 토탈리 달라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것들, 이런 배경들 때문에 힘들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좀 됐나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사실은 후진국이 사역하기 더 재밌어요. 후진국에서 사역하면 스트레스 없어요, 별로. 가는 곳만 환영하잖아요. 후진국에서는 우리가 갑이잖아요. 다 가난한 나라니까 선교사님들 오면 뭐예요? 대단한 존재잖아요. 근데 막 메시지까지 주고 말씀 줘요. 미국은 안 그렇죠. 그렇잖아요. 인종차별 보여줄 게 많은 나라예요. 백인들요, 저도 처음에는 필리핀에 있다가 영어 좀 하고 미국 갔는데요, 일단 언어에서 눌려요. 제가 눌리더라고요. 슬랑이 나오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갔는데 필리핀 좀 하고 갔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누구가 대화할 때 거기서 내가 같이 웃지 못하고 같이 이렇게 끼지 못하면 그 어정쩡한 그 주눅 드는 거 아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왕따 당하는 그 기분, 그건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 소시아이티, 그 사회에 깊이 못 들어가요. 저희들은. 우리 1세대는 들어가지만,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언어에 죽어요. 그리고 그 백인들 그 외모예요. 백인들요 대단해요. 삶이요 되게 복음적이에요. 진짜 배울 게 많아요. 백인들은 삶 자체가 복음 자체예요. 그래서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자, 1번 부모들은 자식을 키울 때 뭔 얘기 하는지 알아요? 절대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을 되게 착해요. 되게 발라요. 그죠? 일본 제품 하면 많이 믿죠. 절대 남에게 폐 끼치는 거를 싫어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자녀를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미국에서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는지 알아요? 항상 양보하라 가르쳐요. 양보를 가르쳐요. 이 사람들은 말 자체가 뭐 하면 I'm sorry, I'm sorry, thank you, I'm sorry, thank you가 입에 붙어 있어요. 그 정도로 삶 자체가 뭐예요? 되게 부드럽고 아주 그래요. 그러니까 양보하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이게 그 폭풍이 와서 이렇게 트래픽 라인 그 신호등이 죽잖아요. 딱 하나 가면요, 하나 딱 가면 그 다음에 저 차서 딱 가고 이 차가 가면 저 차가 탁탁 지켜져요. 우리 한국은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하고. 그게 미국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외에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밑으로 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차원과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힘들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은 자녀 양육할 때 엄마들이 뭐라고 키워요? 절대 나가서 맞고 들어오지 마. 절대 지지 마. 이겨. 그래서 우리 한국의 랩런트들 상처가 많아요. 아픔이 많죠. 우리도 그렇게 자랐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세파트처럼. 세파트는 태어날 때부터 트레이닝이 뭐예요? 뭔가를 지키는. 우린 그런 인생 역할만 하고 살았잖아요. 숨을 참고,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숨을 쉬고 사니까 저와 여러분은 로또 맞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박, 로또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거기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시아인들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서 미국 사람들은 보통 뭐 마약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약 이외에 자기들의 어떤 내면에 있는 어떤 정신 문제를 털어놓고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군대 가면 좀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우울증 때문에 또 내놓기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마약을 해도 또 내놓진 않잖아요. 그런 공감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근데 이제 저희들이 상담하는데, 자, 백인들은 이 문화 자체가 상담 문화라는 게 많이 이렇게 젖어 있어요. 에듀케이션 교육화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찾아가요. 근데 이분들은 절대 백인 외에는 안 찾아가죠. 왜냐면 문화 자체가 다르다 생각하니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백인이라 생각. 왜? 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 다민족 중에 누가 상담을 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겠어요? 한인 상담사가 있으면 한인 사람에게 상담 찾아가겠어요? 한인 사람에게 찾아가겠죠. 왜? 나를 이해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연하게 흐르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한인들이 와요. 한인들이 오고 한인들이 관계된 친구들이 동남아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끼리 이렇게 만나면 우리 아이 이렇게 문제 얘기를 하면 내가 그때 상담했던 선생님 되게 좋은데 한번 소개해줄게.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가끔 백인들이 와요. 남편들이 와.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백인과 결혼한 분들 있죠. 백인 남편이랑. 그러면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한국 사람이 상담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제 상담으로 와요. 그러면 아내만 오면 안 되고 남편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혼 안 하려고 남편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가 백인이 한 14명 정도 돼요. 지금까지. 근데 그중에 제일 기억났던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그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탑에 이 랭크로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 똑똑하고 아주 똑똑하죠. 스마트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부부 문제와 자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온 경우거든요. 근데 이분이 뭔 말씀을 하시냐면 그 얘기를 해요. 이 아내가 내가 숱하게 했던 말을, 이 남편에게 숱하게 했던 말을 못 알아듣더니 여기 와서 상담 하나 하고 선생님 얘기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내는 이 대화를 할 때, 제가 그래서 항상 이 대화의 방법이 중요해요. 대화를 할 때 넌 그건 안 돼. 일단 부정을 깔고 하게 되면 상대방에서 공격을 해와요. 그 자체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로 느끼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맞아. 일단 공감부터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거는 상대방에게 공격을 가져다 주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 하신다며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됐죠. 제가 만약에 우리 권사님 상담하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자녀 문제가 있어 했는데 그럼 저희한테 상담 계속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땡이다. 처음에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제가 처음에 상담했던 그 방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으로 보지 않고 이제 그 결과론적으로 보고 그 사람의 관계된 거를 보면서 어떤 분은 그 석사까지 교육학을 했어요. 얼마나 석사까지 교육학 하면요 상담에 관계된 거 많이 배워요. 근데 아이가 마약을 한 경우예요. 근데 그 아이도 참 대학을 잘 졸업하고 지금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전문직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교육학을 나와도 내 자식에게 배운 대로 안 하잖아요. 모성어로 해요. 상처로 한단 말이죠. 상처만 그럼 자녀 교육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 부인이랑 상담해서 그래서 자기 남편이 그렇게 자기가 숱하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선생님 한 번 상담받고 나 선생님 말을 알아듣네요.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분 그랬어요. 항상 그 말을 너무 잔소리식으로 하게 되면 브로큰 레코드가 된다. 이게 레코드가 브로큰이 돼서 이게 부서졌으면 레코드 할 수 있어 안 해요? 그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잔소리로 계속 하는 거예요. 한번 또 하고 볼 때마다. 그러면 계속 잔소리로 이렇게 맞는 말에도 잔소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안 들어요. 브로큰 레코드가 됐어요. 또 하는구나. 그래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잔소리라는 건 뭐예요? 내가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면 자꾸 잔소리가 나오죠.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게 불안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면요 잔소리 안 해도 돼요. 그건 그 사람 인생이고 내 자식이라도 제 아들이라도 저는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 너가 좋아? 너 행복해? 물어봐요. 행복 좋대. 그럼 해. 그런데 네가 그걸 선택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너가 책임져야 돼. 그렇죠? 선택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네가 좋아하고 네가 원하면 하라고 해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 책임은 너가 져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선택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고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그렇게 선택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선택할 때 어떻게 할까요? 조심히 하죠. 선택을 되게 조심하게 하죠. 함부로 안 하죠. 그러니까 인생을 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선택하고 깊이 생각하는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거든요. 아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오는 백인들은 있어요. 근데 백인들은 더 빨라요. 왜?
이미 그 삶의 구조 자체가 복음적이고 이렇게 리서너블해요. 이렇게 건강해요. 우리 한국 부인들이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 오히려 남편은 두세 번 상담하면요 안 해도 돼요. 문제는 아내예요. 아내는 너무 복잡해요. 특히 백인 남편과 사는 아내들은 이 문화 자체가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국 남자랑 자신감이 없어서 결혼한 경우도 많아요. 외국 남편이랑 살면 편안하죠. 나를 숨길 수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금 특이해요. 상담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백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은 빨라요. 근데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안 오죠. 왜? 백인에게 가죠. 그리고 내가 또 백인의 문화나 그런 걸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한국 부인과 관계된 사람들은 오게 되면 백인들은 오히려 더 빨라요. 빨리 알아들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제가 하는 상담은 한국 분들이 많죠. 대다수가. 한 10에서 한 20%만 동남아 뭐 그런 관계고 거의 80%는 한국이나 한국 자녀들 상담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질문 있으세요? 편하게. 개인 문제도 괜찮아요. 저는 이래서 맨날 부부싸움 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뭐 친구 간의 갈등도 괜찮고요. 직장 생활의 갈등도 괜찮고요. 그냥 속에 있는 얘기 하셔야 돼요. 내가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오픈을 해요. 건강하지 않으면 오픈 못 해요. 자꾸 숨겨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한국 문화는 뭐예요? 보자기 문화예요. 싸고 절대 내 속을 비추지 않죠. 특히 이제 한국 여자분들이 한국 남편이랑 사는 분들 중에서 여자는 어쨌든 답답하니까 상담하러 와서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랑. 남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왜 집안 얘기를 남인 데가 사냐요. 아직까지 그래. 한국 분들은 특히 한국의 이제 그 유교적인 사상 속에 자랐던 아빠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오면은 남자분들이 더 빨라요. 이 남자들의 뇌 구조가 되게 이렇게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치유가 돼요. 여자는 뇌 구조 자체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아. too much thinking을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많이 아픈 거예요, 여자들이. 속 얘기, 자기 마음에 있는 거. 대구입니다. 그래도 이런 기회가 좀 흔치 않으니까요. 뭐 개인이든 가정이든 혹시 주변 뭐 지인에 관해서든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혹시 질문하고 뭐 사역과 관련 현장과 관련된 것이든 좀 질문하고 싶으신 거. 네, 석 집사님.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애가 학교를 고등학교 가면서 사춘기 들어서면서 이렇게 뭐 신경성 장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학교를 점점 좀 못 가게 되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또 강박증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풀다가 이렇게 멘붕 와서 문제를 못 푸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생활을 좀 잘 못하고 있는데 요즘은 또 학교가 그래도 이렇게 뭐 그런 걸 가지고 많이 제재는 안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은 다 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고3이라서 대학도 가야 되는데 혹시 뭐 상담을 받아봐야 되는 건지 또 본인이 또 얘기할 땐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가 진짜 속에 있는 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강하기도 하거든요. 성격이 기질이 그래서 제가 뭐 가작한다고 따라가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상담이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얘가 미래가 달려 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아이들이 기질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부분 밑에서 자랐는데 딸은 잘 됐는데 아들은 우울증이 오는 경우. 똑같은 부모 밑에 자란 아이인데도 달라요. 그거는 아이들이 또 타고난 기질도 봐야 돼요.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이 있는 데다가 또 자라오면서 성장 배경의 환경이 좀 어려웠다거나 상처가 좀 됐다거나 착한 아이 참았어야 되고 말을 못해야 되고 양보를 해야 됐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기질이라도 좀 강하면 그래도 치고 나가는데 거기다 기질까지 타고난 기질이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아이들이 그걸 참았던 게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나 친구들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가 엄청 많거든요. 공부가 진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아이들이 또 가정으로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거죠. 면역력으로 그 건강 면역이 아니라 정신력인 면역이 되게 약해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럴 때는 아이들이 뭐요?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걔가 그런 그 증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미 걔가 이 몸까지 와 있다는 거죠. 걔가 지금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거죠. 그 딸이. 그죠? 그러면 그럴 때는 그 아이가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면 돼요. 아이가 편하게 자꾸 물어보지도 말고 뭐 이렇게 자꾸 보채지도 말고 그냥 아이가 편안하게 일단 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혼자 뒹굴어도 보고 뭐 잠도 자보고 그냥 제가 편안하게 그렇게 해주면서 자기가 조금 힘이 나고 편안해지면 그때 이제 나와요. 기어 나와 아이들이 둥굴에서 자기만에 있는 거기 문을 딱 닫고 있다가 이제 간섭할 그걸 계속 막 문 두드리고 문 열어 얘기하자 왜 그래 학교에 무슨 절대 하면 안 돼. 그냥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럴 때 그냥 다 내버려 두면 자기가 거기서 계속 웅크리고 앉아서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풀리면 그때 문을 열고 나와요. 그럼 그때 뭐 달라 그러면 도와달라고 하는 거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또 그게 또 찬스라고 해서 또 막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뭐 무슨 일이 있어. 부모는 자꾸 캐려고 하잖아요. 그죠? 애들 그거 제일 싫어해요. 그냥 가만히 두시면 돼요. 기도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제임스면 제임스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엄마인데는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너가 얘기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괜찮아. 그러나 엄마가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언제든지 엄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엄마 그때까지 기다려 줄게.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아이가 스트레스 집에서까지도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죠? 그렇게만 해놓으면 얘가 이제 자기가 조금 쉬고 조금 스트레스 풀리면 그때는 이제 얘기를 한다거나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할 것이고 도움이 안 필요하면 자기가 그렇게 가고 그리고 만약에 기질 자체가 약해서 기질 자체가 타고난 우울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한 사람 제가 그랬죠. 강한 사람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안 와요. 근데 타고난 기질도 약한 데다가 착해서 많이 참고 살아온 아이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올 때 만약에 걔가 많이 심각하면 그걸 계속 방치하시면 안 돼요.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는 정신과 의사를 반드시 상담을 받으라 그래요. 한 번은 가서 상담을 받아서 진단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 아프면 자꾸 이유 없이 몸 아프면 병원 한 번 가서 진단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는 알고 뭐 운동을 하든가 음식 조절을 하든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작정 운동하고 무작정 음식 조절하고 그러면 안 돼. 위험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심각한 아이들 정상적인 삶을 못 사고 이렇게 몸에 이미 다른 증후군까지 왔잖아요. 지금 이것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몸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걔가 그걸 버티고 숨을 참고 가는 것뿐이에요. 고3이니까 더 그렇겠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터져요. 반드시 사춘기는 와야 돼요. 사춘기를 제대로 못 보낸 아이들은 나중에 대학 가서 터지는 아이들이 있고요. 대학 가서도 뭐 좋은 친구들 잘 만나서 잘 가죠. 노년의 갱년기 심각하게 이혼을 하게 돼요. 갱년기 심각하게 앓는 사람은 사춘기를 약간 겪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반드시 나올 건 나와야 돼요. 사춘기는 성인으로 가기 위해서 과도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죠. 그게 나와야 그 아이는 정상으로 자기 길을 가요.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손님이에요. 감기처럼. 근데 이제 그게 안 나온 아이들은 나중에 터져요. 대학에서 터진 아이들도 있고 결혼해서 터진 아이도 있고 반드시 한 번은 터져요. 그게. 그래서 정신과 갈 때는 저는 정신과 의사를 권면해요. 의사인데 가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진단은 알고 나서 그리고 이제 내용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진짜 기도로 신앙으로 견뎌나갈 것인가. 근데 의지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 그리스도로 갈 수 있지만 사람마다 또 다 다르거든요. 나는 그리스도로 그 부분 치유됐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되는데 내 친구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그리스도 똑같은 훈련 받고 똑같이 하는데 나는 되는데 상대방은 안 될 수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 달라요. 내가 그러니까 너도 그래야 돼. 나는 그리스도 맞는데 너는 왜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왜? 달라요.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의지력도 그렇고 다 타고난 기질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끔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본인이 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나는 협업 보겠다 가면 돼요.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선택권을 맡겨야 돼요. 아니야 그리스도로 네가 답을 내.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 터지면 여러분 책임질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책임질 수 없어요. 다 얘기를 해주고 선택은 본인이 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그리스도 이거로 나가겠다 그렇게 하고 정의지가 약한 사람은 정신과 의사 받고 요즘은 약도 잘 나와요. 약을 먹으면서 신앙의 약을 먹으면 일단 스탑이 돼요. 그 증상들이. 그럼 그 증상이 스탑되면 거기서 나온 에너지 갖고 믿음 따라 붙고 훈련 따라 붙고 에너지 갖고. 근데 이게 마인드가 루즈가 되면요 메시지 못 따라 붙어요.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에 힘이 있어야 예배 드려요. 힘 없으면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보면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 내가 이 아이를 어렸을 때 좀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뭐 이런 걸 조금 더 봐주면 좋겠죠, 그죠? 엄마가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리페어렌팅 재부모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때 못 해줬던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엄마의 사랑을 받지 않는 남자가 결혼하면 누구 사랑을 받을까요? 아내 사랑을 받아요. 받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주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특별한 사람만 그래요. 나머지는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누가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부부가 해줘야 돼요. 만약에 엄마가 집을 나갔다 3살에 저희 남편이 그래요. 3살에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엄마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계모가 들어와서 결혼을 했는데 사흘을 멀다 하고 싸우는 거예요. 일주일을 팬티를 못 벗어봤대요. 일주일을 아이가 학교 갔던데 일주일 팬티를 못 벗었을 때 옛날에는 뭐예요? 심각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팬티 입고 있으면 뭐예요? 옛날에 일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가정에서 사람은 뭐예요? 결혼하면 2가지예요. 사랑을 받고 사는 마음도 있으면서 세상에 여자가 요물이구나. 자기 엄마도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고 집을 나간 거잖아요. 아빠랑 관계가 안 좋으니까. 계모가 돌았는데 사흘을 말다고 싸웠어요. 피해를 입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태어났는데 이유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세상에 여자가 요물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자에 대해서 되게 비하하죠. 여자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이렇게 생각을. 왜? 이미 그 선입관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누굴 괴롭힐까요? 아내 엄청 괴롭히죠. 조그만 일 터졌으면 그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처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사랑을 갈구하게 되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아내가 만약에 엄마의 사랑을 못 받은 남편 같은 경우는 아내가 엄마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치유도가 회복될 때까지. 그게 오래 가지는 그걸 해주고 받아주면요 치유도가 회복이 돼서 자기 자리로 가요. 그때까지만 도와주면 되고.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아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남편에게 이렇게 매인단 말이에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걸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엄청 싸우죠. 부부싸움 엄청 하죠. 그럴 때는 이제 상담을 오게 되면 남편이 뭐예요? 아버지의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그거 해주면 치유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안 해도 돼요. 이제 그게 리페어렌팅이라 그래요. 재교육, 부모 재교육. 그때 결핍된 것을 지금이라도 받아줘야 돼요. 해주면 그게 감정이기 때문에 회복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커피나 뭐 진짜 어제 우리 선교사님 서선교사님 미국에 있을 때 김치를 6개월을 못 먹었을 때 엄청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김치를 못 먹었을 때 그 느낌 그거 반드시 먹어야 돼요. 평생 안 먹으면 어떨까요? 미치는 거죠. 6개월이 1년 지나고 나서 꼭 식당을 가든가 김치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김치를 먹고 나면 그 다음에 김치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요. 근데 안 먹었다 3년 5년 6년 안 먹었다 어떻게 돼요? 항상 미련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있으면 그걸 하셔야 돼요. 정신과 육이 있기 때문에. 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못하게 하고 못하면 그게 평생 이 결핍으로 남아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 쏟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돈으로, 그죠? 돈으로 막 자기 보상하죠.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아니면 자식으로 보상을 받는다, 남편으로 보상을 받는다, 아내로 보상을 받는다, 교회에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거 보상 못 받으면 이제 떠나기도 하고 이혼도 하기도 하고 뭐 갈라서기 하고 다 그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핍된 거는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전 하라 그래요.
그거 한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해봐도 별것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해야 돼야 그 다음 단계를 챕터를 넘어가요. 그 다음 챕터가 안 넘어가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참 신기해요 이게. 그게 정신과학이라서 그래요. 과학이에요. 또 있어요? 네, 사모님. 있죠. 네. 네. 자, 강박 장애는 이게 타고난 기질이에요. 타고난 기질에다가 또 성장 배경에 부모가 완벽주의로 또 그렇게 키우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큰 문제가 되죠. 타고난 기질이 있는데 환경이라도 좀 그거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그게 조금 덜하죠. 그죠? 근데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울증도요, 타고난 우울증이 있어요. 성격 자체가. 우울증이 쉽게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바이러스가 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사람은 왔다가 쉽게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음의 고비까지 가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 장애는 완벽주의나 강박 장애는 타고난 성격이에요. 기질이에요. 타고난 거예요. 그 집안에 DNA가 있어요. 보면 그러면 이렇게 강박 장애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알고 자녀 교육을 하고 자녀를 낳았으면 좀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키우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가 또 완벽주의예요. 아빠가 완벽주의라든가 엄마가 완벽주의라든가 그러면 또 완벽주의로 그 아이를 키우겠죠. 그러면 그 아이가 그게 플러스 더 가중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기질도 있는 데다가 성장 배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게 강화가 돼 있어요. 완벽. 그래서 걔는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해요.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아이는 편안해요. 안정감을 거기서 느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완벽하게 안 하고 나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뭔가를 하고 나면 거기서 성취를 느끼지만 그 성취는 엄청난 자기 에너지를 쏟는 거죠. 그렇죠? 예. 역할을. 자, 자녀가 만약 강박장애다. 일단은 그 아이가 성인이다. 뭐 18세가 넘었다. 성인이다. 그러면 그 아이가 상담받을 수 있는 걸 연결을 해야 되죠. 심리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뭐 상담이 필요해. 그리스만 나지.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 잡았잖아요. 이 부분도 해야 돼요. 이 정신과학에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리스도는 해답은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정신과학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학을 우리가 뭐예요? 알고 다 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는 거지. 이걸 전혀 모르는데 이것만 자꾸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영접하고 성령 충만 받고 처음에 영접할 때 완전히 치유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이 사람은 그거 없이 사는 사람도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다 그러면 좋은데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래서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만약 강박장애가 있다. 18세가 넘었고 성인이라면 심리상담 쪽으로 연결을 해야죠. 그래서 그 아이가 상담을 받으면서 정신과학의 자기의 타고난 기질이나 거기서 다 그런 부분 얘기해줘. 그럼 내가 알고 있어야 되죠. 내가 이래서 이런 것이 오구나. 그럼 거기서 뭐야?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이나 인지 능력을 바꿔주는 거, 생각을 바꿔주는 작업을 해요. 네가 이럴 때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방향으로 인도받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데 한번 해볼래?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렇게 상담을 6개월이든 8개월 이렇게 받게 되면 자기가 알아. 이게 강박에서 나오는 증상이고 강박에서 나오는 행동이었구나.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불안해서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연습을 하는 거죠. 상담받으면서. 그러면서 아이가 생각하는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숨을 쉬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18세 미만이다. 18세 미만이도 아이가 뭐 엄마 말 잘 듣고 엄마와 관계가 좋은 아이는 관계가 좋으면 말을 잘 들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관계를 깨지 말라 그래요. 부부 관계도 깨지 말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깨지 말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깨지 말아야 돼. 관계를 깨고 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말을 청정할 수가 없어요.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를 깨지 말고 관계를 잘하면 아이가 엄마랑 관계가 잘 되는 아이는 엄마가 이래서 우리 한번 상담 받아보자. 그러면 따라하죠. 그러면 상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엄마도 상담받고 딸도 상담받아. 그럼 엄마가 상담받으면서 내가 그런 DNA가 있나? 아니면
남편 쪽에 있나? 분명히 그게 DNA로 와 있단 말이에요. 아이에게. 그렇죠? 부부 중에 분명히 있어요. 강박장애 아이가 있을 때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DNA가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도 심리 상담 받고 나도 하면서 서로 포럼하면 좋죠. 엄마가 이래서 어릴 때 너를 이렇게 키운 것 같아. 미안해. 엄마도 몰랐어. 엄마도 그런 증세가 있었다는 걸 모르고 너를 키웠던 것 같아. 엄마가 너희를 키운 게 처음이잖아. 몇 번 키워본 게 아니니까. 정말 미안해. 그러나 지금이라 우리가 늦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도 치유받고 너도 치유받고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선생님 할 수 있다 그러잖아. 그렇죠?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하나하나 해나가면 돼요. 그런 쪽으로. 일단 관계예요. 관계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포럼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미 관계가 깨지면 절대 부모 말 안 들어요. 가자 해도 안 가요. 그렇게 되면 힘들죠.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나 그다음에 성인이나 이제 그렇게 해서 상담하면 되고 만약에 진짜 어린 아이다 이런 아이들은 강박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좀 완화된 작업을 막 놀이터 가서도 막 더럽게 좀 놀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다 다른 애들도 보여주는 거야. 봐 쟤랑 너랑 똑같이 했는데 쟤는 안 하잖아.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좀 보여주면서 놀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사람 많은 데 가서 자꾸 굴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좀 삐뚤어져도 괜찮고 똑바로 안 해도 괜찮고 뭔지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그죠?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어디를 갔다가 그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딱 탔는데 외국 아빠하고 아들 조그만 아이들 걔가 한 5살이나 6살이고 탄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타니까 이제 이렇게 그걸 타면 우리가 이렇게 내려보자. 근데 걔가 양말이 빨간색, 파란색을 신은 거예요, 양말이. 근데 이제 이게 탔는데 그 아빠가 타더니 너 양말이 짝짝이라고. 이제 그 아빠도 조금 그런 게 있는 거. 우리는 뭐든지 이 매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 그래야 안정감을 느껴요. 안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는 우리 잠옷은 집에서만 잠옷 입고 자잖아 아이들이. 근데 미국에는요 학교에 하루는요 파자마 데이라 그랬어요. 파자마 데이. 그래서 그때는요 옷 하나 달고 파자마만 입고 가요 학교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 패턴을 깨는 작업을 해요 미국 교육은.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복음적인 것들이 많이 돼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걔가 양말을 따로 신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금 완벽주의 있었겠지. 그러니까 너 양말 왜 따로 신으니까 That's my life. 그 아이가 이건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말 따로 컬러 신었다고 인생이 무너져요? 아니에요. 근데 그 아빠가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기 문제예요. 아이는 아무 상관없어. 아이는 아빠가 아니거든. 내 불안해서 하는 거지 그 아이는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다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힘든 거죠. 아이는 내가 아닌데. 상처 속에 많이 자라는 사람, 어렵게 힘들게 자라는 사람일수록 아이는 뭐예요? 고생 안 시키려고 하죠. 근데 그 아이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는 고생해도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생 안 시켜야 된다 생각하고 걔를 막 이렇게 키운다고. 내 상처 때문에. 그래서 상처만큼 자녀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질도 좀 보고 내가 자라온 배경도 보고 이런 걸 좀 보면서 아이에게 좀 깨는 작업을 해주면 돼요. 혼자 자란 아이 특히 어렸을 때부터 공원이나 이런 데서 놀려야 돼요. 사회성을 길러줘야 돼요. 특히 혼자라 자란 아이. 어릴 때부터 하면 습관화돼요. 교회 안에 좋잖아요. 렘넌트 그룹에 탁 넣어. 어릴 때부터 하면 쉬워요. 근데 제가 하나 실수하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들은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걔가 키가 작고 왜냐하면 걔만 좀 키가 좀 늦게 자랐어요. 우리는 부부가 다 큰데. 그러니까 좀 왜소하니까 조금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적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태권도를 보냈어요. 힘이 있으면 꼼짝 못하거든요. 남자들. 어릴 때는 애들요 이 힘으로 해요. 공부가 아니라. 우리 아들은 이제 공부는 좀 잘했는데 근데 얘가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를 보냈는데 2년 동안 그걸 하고 나서 이 아이가 많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런 부분이 좋아지면서 그게 운동을 어릴 때부터 습관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화가 되니까 커서도 운동을 해요. 그래서 습관화가 되게 중요해요. 루틴이. 어릴 때부터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딸은 뭘 원했냐면 체조 있죠. 체조를 좋아해가지고 체조를 보냈는데 체조가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오시면 뭐 필요하지 않은데 경연대회 나가. 우리 여기서 뭐 똑같은 거 있잖아. 뭐 피아노 하면 막 경연대회 나가고 미술 똑같아. 근데 우리가 어려우니까 지가 원해서 그거를 한 달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원했는데 제가 그거를 스탑을 시켰어요.
그 다음부터 얘가 운동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그게요, 커서도 운동을 안 해요. 내가 참 뼈 아프게 내가 회개했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운동이 습관화가 안 됐죠. 어릴 때부터 이게 루틴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애들이 무조건 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하는 건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딸을 그렇게 안 했는데 나중에 제가 대학 들어가서 몸이 약해지니까 머리가 있어도 몸이 약하면요 공부 잘 못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회사에서 힘이 빠지고 몸이 약하면요 안 따라죠. 우리 나이 드니까 지금 힘들거든요. 이제는 옛날하고 달리 똑같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 끈기가 없어져요. 몸이 약해지면, 근육이 없어지면. 그래서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놓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를 내 가지고 이제 강아지를 키우기를 원해 가지고 강아지를 키우면서 걔 산책하는 것부터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방학에 이렇게 오면 저랑 이렇게 끊어 가지고 수영을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 안 가니까. 그래서 데려가서 운동을 시키고, 그래서 한 가지라도 운동을 하도록 얘에게 뭐야? 루틴, 습관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내가 참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릴 때부터 혼자 자란 아이 특히 굴려야 돼요. 교회 안에 제일 좋잖아요. 교회 안에 갖다 놓으면 어릴 때 그냥 돌아다니 놔두세요. 그런 아이는 혼자 자라도요 사회성도 좋아지고 좋아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키우고 한 아이들은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과 루틴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 기질도 알고 남편의 기질도 알고 우리의 DNA가 뭔지 그게 이 아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걸 알고 그거를 완화하는 자녀 교육 방법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어릴 때, 가능한 어릴 때. 안 됐다 그럼 커서라도 상담을 받게 하셔야 돼요. 상담 받으면서 알고는 있어야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잡을 건지 자기가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본인이 해야죠. 그렇죠? 나는 복음으로 가겠다고 가는 거고 난 이거 하면서 힘나면 복음과 같이 하겠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선택권을 맡겨야 돼요. 항상 뭐든지 내가 답을 주지 말고 물어보세요. 너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래? 네가 원하는 방법이 뭐야? 넌 어떻게 하면 행복해? 너 어떻게 하면 좋아? 네가 원하는 거로 해. 네가 좋아하면 엄마는 다 좋아. 넌 네가 행복한 자체가 엄마는 좋아. 넌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 너 행복하면 엄마는 it's okay. 어떤 남자 어떤 여자 만나도 돼. 남자친구 여자친구 it's okay. That's your life. 너의 인생이니까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 네가 행복하다면 그렇게 해. 저는 그렇게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흑인을 데려와도 할 수 없지 뭐. 그것까지 기도만 해야 돼.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해야 돼. 야 절대 흑인을 데려오지 마. 그러면 어때요? 어느 날 흑인 데려와요. 참 신기해요. 부정적인 걸 자꾸 얘기하면요 부정적인 게 없어지고 긍정적으로 돌아갈 것 같죠? 반대로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괜찮아 아무나 데려와. 그러면 진짜 멀쩡한 애 데려오죠. 참 신기해요. 이게 과학이에요. 없죠 이제? 너무 시간 많이 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하여튼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도 부탁해요.